오늘 제가 간단하게 오늘 이 설명을 드리고자 싶은 거는 제가 아무래도 가정에, 그러니까 일반이 내지 이제 GP로 일을 하다 보니 환자분들이 오시면 이것만 좀 알고 계시면 굉장히 쉽게 조금 더 쉽게 이 의료 시스템을 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점이 아쉬워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준비해 봤습니다. 그럼 우선 이거 시어 스크린 하고요. 잘 보이시나요? 네. 네네. 그래서 저희 이름은 허정윤이고, 지금 이제 어떻게, 처음에 보면 이렇게 잘 이용하는 방법, 그러니까 제가 GP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환자분들이 요걸 알면 잘 이용하실 수 있겠다라고 분을 제가 설명을 하기 전에, 그 전에 이제 아무래도 전반적인 이제 호주 이런 의료 시스템이 한국이랑 많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살짝 이제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실 거예요. 그 메디케어 카드라고 해서 그 초록색 왜 카드 있죠? 그럼 이제 그 카드를 갖고 계시는 분 한해서는 그러니까 의료 서비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GP를 만나는 게 그 먹빌링이라고 얘기하면 그 겟페이먼트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아니면 물리치료사라든지 이제 그런 서비스를 이제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공병원, 그러니까 퍼블릭 병원 같은 경우에 거기서 외래 진료라든지 아니면 수술이라든지 뭐 외상이라든지 있으신 경우에 그런 걸 이제 무료로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약 같은 것도 어느 정도 뭐 컨세션 카드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베네핏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한국에 비슷하게 의료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공공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100% 무료가 이제 제공이 되는 시스템이고요. 그 인컴이 이제 어느 수준 이렇게 넘어가시거나 아니면 이제 환자분들이 원하신다면 이 프라이빗 헬스 인슈런스도 있으실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보통 호스피털 커버, 그러니까 이제 사립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엑스트라 커버, 뭐 안경이라든지 물리치료라든지 이제 그런 거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세요. 근데 이거는 다 있으신 건 아니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나머지 두 개 제가 그다음에 이제 지도를 보여드릴 텐데 제가 Local Health District 가서 LHD라든지 아니면 Primary Health Network 이제 이런 시스템이 이제 환자분들은 굳이 아실 필요는 없지만 제가 요거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이유가 첫 번째 LHD라는 그런 게 이제 호주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제 시스템인데요. 이게 그 저희 공공병원 이제 어떤 병원들이 이렇게 지원을 하는지 이제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환자분들이 왜 이거를 아시면 좋은 게 내가 어느 지역에 살면 대학병원에 예를 들어서 웨스트미드 쪽에 사신 분이 나는 로노쇼에 가서 좀 이렇게 뭐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나요라고 했을 때 그러실 수는 없으세요. 왜냐면 이게 저희가 이렇게 바운드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링크를 살짝 보자면 제가 요 링크를 밑에 있고 만약 원하신다면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이제 보내드리면 클릭하실 수 있는데 본인의 주소를 치시면 내가 어느 LHD에 포함이 되는지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 내가 GP한테 물어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궁금하시다면 내 지역에는 이 대학병원에 갈 수 있구나. 이제 이런 점을 아실 수가 있고요. 사실 프라이머리 헬스 네트워크는 저희 GP에게 더 많은 이제 1차 예방 의학 쪽에서 많이 쓰는 건데 그 GP들을 트레이닝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정신건강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false prevention 뭐 이제 이런 커뮤니티에서 다양하게 하는 서비스를 이제 그 관리하고 있는 단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GP로 이제 일하면서 가장 많이 이제 듣는 그 얘기가 가정의를 꼭 봐야 되나? 왜 호주는 누구 전문의 만나려면 왜 그 가정의를 만나서 막 이렇게 하냐고 그 말씀을 제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을 보시면 제가 여기 그 사진을 올렸는데 이게 1층, 2층, 3층, 4층 원하시는 전문의를 다 이렇게 환자분이 꼭 집어서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만약 시스템에 익숙하시다 보면 호주에서 내가 GP를 만나서 편지를 받고 전문의 어포인먼트를 잡아서 이제 이게 굉장히 귀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왜 호주에서는 이렇게 하냐? 우선 첫 번째로 젊으신 분들이 증상이 예를 들어서 딱 했는데 난 요 증상은 이 병이야. 이게 연결이 바로 되시면 사실 전문의를 만나시는 게 더 쉬우실 것 같으세요. 근데 만약에 연세가 드시고 여러 가지 증상이 있고 이게 내가 심장인지 폐인지 뭔지 이렇게 헷갈리시고 증상이 너무 오래돼서 내지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전문의를 보셨을 때 이제 내가 뭐를 하는지 헷갈린다라는 이제 그런 분들 선에서는 가정의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세요. 이제 왜 도움이 되냐면 그 다음 슬라이드를 잠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문의 만나실 때 그 편지 꼭 받으셔야 되죠. 그 편지 안 받으면 왜 안 받았냐 이런 얘기 들으실 텐데 그 이유가 편지가 사실은 없으셔도 전문의를 보실 수 있지만 그러면 이제 메디케어에서 리베이트가 안 나와요. 그럼 전문의를 만날 때 보통 뭐 200에서 뭐 400, 뭐 500 이제 그 전문의가 이렇게 어느 특정으로 내가 환자를 볼 땐 이만큼 이제 돈을 내셔야 됩니다라고 하면 메디케어에서 그 일부분을 이렇게 다 지원금이 나와요. 근데 그 지원금을 받으시려면 그 가정의에 편지가 있어야 돼요. 그 편지를 언제 받으셔야 되냐? 만약에 내가 오늘 어포인먼트가 오늘이다, 27일이다라고 하면 그게 적어도 27일 전에, 그러니까 27일까지는 괜찮으신데 28일 날 쓰시면 그거를 받으실 수 없으세요.
근데 이렇게 편지를 귀찮은데 받아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우선 전문의 만나셔서, 그리고 여기 전문의가 두 분이 계셔서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전문의분들 보시면 우선은 그분들은 컴플렉스한 이 프로블럼을 보시기 때문에 일일이 다 그 환자분에게 듣기는 쉽지 않으세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혹시 저기 노자 대자 환자님 그 뮤트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뭘요? 그 뭘 뮤트, 해주라고? 뮤트 소리 안 나게 하는. 음소거 해주시겠어요? 음소? 음소거?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전문의분들 보면 저희가 이제 GP가 요런 증상을 좀 추려서 이렇게 전문의들이 보시기에 이렇게 쉽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야. 그래야 이제 전문의가 처음부터 이렇게 시간을 너무 많이 이제 소요하지 않고요. 또 두 번째는 그 편지를 이제 전문의가 받으시고, 그러면 이런 가정의가 이 환자를 보는구나라고 하면, 그 이후에 그 전문의를 보신 이후에 환자분이 살짝 난 이게 이해가 안 된다, 내지는 내가 이런 걸 물어보고 싶은데 그거 까먹었다, 내지는 피 검사를 또 받아야 되는데 내가 전문의한테 폼을 못 까먹었다, 아니면 받은 피 검사해야 되는 그 폼을 내가 잊어버렸다라고 하면, 그런 걸 GP가 같이 이렇게 팀으로 해서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그게 많은 질환이 없으신 분들은 별로 이렇게 그게 대단하지 않게 느끼시겠지만, 여러 전문의를 보고 여러 가지 증상들 있으신 분에는 그게 되게 도움이 되세요. 그럼 이제 그 편지를 받으시면 얼마나 내가 유효하나. 보통 이제 GP가 쓰면 1년, 그러니까 GP에서 전문의가를 보실 거면 그 편지를 받은 시 1년 안에 쓰시면 되시고요. 그런데 만약에 전문의 전문의라면 그 쓰신 날로부터 3개월 이렇게 유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실 때 보통 보면 그 results하고 그 편지, 그러니까 그 결과라든지 그 전에 만약 다른 사람을 봤을 때 이런 편지 같은 것들이 있으면, 만약 가정의를 만약 잘 이렇게 아시는 분이라면 가정의가 그동안 있었던 거 다 결과 이렇게 어태치 해주고 다 이렇게 모아서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지 못할 수도 있고, 이제 집에서 환자분들이 까먹고 안 가져오실 수도 있으니까, 전문의를 만날 때는 꼭 그동안 있었던 이거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겠지라는 하는 것도 다 프린트를 하셔서 그거를 가져가시면 편할 것 같으세요. 왜냐면은 이제 환자분들이 가끔 이거 의사들끼리 서로 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불행히도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그러면 내가 전문의를 만약 봐야 된다, 호주에서 하면, 우선은 그럼 처음에 가정의를 보시겠죠? 그럼 이제 가정의를 보시면 딱 그러니까 한국말이 더 편하시면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저희가 전문의를 리퍼를 해드리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권해드릴 수 있는 분도 있고, 아니면 요즘은 하도 이제 그 코비드 때문에 그 이메일 내지는 이렇게 웹사이트로 많이 보셔서 환자분이 원하신다 하면, 여기가 헬스쉐어, 죄송해요, 헬스케어가 아니고 헬스쉐어라는 웹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찾아보실 수 있으세요. 왼쪽에 보시면 이제 그 웹사이트 처음 페이지고요. 오른쪽에 제가 예를 들어서 부인과를 홈스베이 지역에 있는 사람을 보고 싶다 하면 거기가 리스트가 나오고, 그 사람이 자기 프로파일을 올려놓은 걸 보시고 또 고르실 수 있으세요. 자, 그럼 그거 말고 제가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또 쓰시는 호주 그 의료 시스템 중에 하나가 외래 진료, 아웃페이션트 클리닉을 많이 쓰시는데, 대부분은 공립병원에 있으시고요. 또 역시 그 GP한테 리퍼럴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이메일로 그 환자분을 병원 외래 진료 쪽으로 저희가 이제 리퍼를 할 때, 저희가 이제 보통 이메일로 많이 보내지만 환자분한테 프린트를 해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문의 같은 경우에 사립 전문의를 보신다고 하면, 프라이빗 스페셜리스트를 보신다고 하면, 환자분이 전화를 하셔서 그 어포인먼트를 만들어야 하지만, 그 공공병원 외래 진료 같은 경우에는 GP가 바로 거기 병원 외래 진료에 그 리퍼럴을 보내면, 그쪽에서 환자분한테 메일이라든지, 요즘에는 이제 이메일을 많이 쓰니까 어떤 병원에서는 이메일로도 환자분한테 연락이 가요. 그럼 연락이 가면 보통 대부분은 이제 이런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웨이팅 피리드가 한 달인지 세 달인지 12개월인지, 이제 그게 얼마나 그러니까 급하냐에 따라서 이제 병원에서 저희가 트리아지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런 걸 한 다음에 환자분한테 이제 편지가 가세요. 이 외래 진료 때도 역시나 그동안 가지고 계시는 결과나 편지를 꼭 갖고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GP를 상담을 하실 때 꼭 이제 GP가 써주겠지만, 혹시 까먹었다 하면 그 편지에 그 Korean interpreter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면, 그러면 이제 그 외래 진료에서 미리 이거를 이렇게 부킹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 기억하시고요. 만약에 내가 병원 외래 진료를 그러니까 수년, 굉장히 오래 다녀야 된다고 하면, 제가 이렇게 평생 쓰실 수 있는 그 리퍼럴을 이렇게 저희가 그거를 해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병원마다 틀리니까 의사랑 상의하면 되시고요. 병원 외래 진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1년에 한 번씩 보는 분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리퍼럴을 종종 까먹은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거는 미리미리 체크를 하시면 좀 편할 것 같으시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쓰는 이제 또 시스템이 뭐가 있냐면 저희가 이제 피검사 그리고 이제 방사선 검사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이게 피검사하는 곳이 너무 많아서 호주에 근데 이제 하나 GP 입장에서 보면 환자분들이 가끔 이제 왼쪽에 있는 게 더글라스 헨리 뭐 이래가지고 피 검사하는 곳인데 이 폼을 받으시면 다 요 그 회사 이름만 찾아서 피를 뽑으려고 하세요. 근데 만약에 내 집에 내 집 근처에 이건 없고 뭐 Australian Clinical Labs 이 피 뽑는 데가 회사 명이 틀리다, 회사가 다르다 하면은 전혀 상관없으세요. 이 폼을 가지고 그 곳으로 이름명은 틀리지만 다른 곳으로 피 검사를 받으셔도 그거를 그 GP한테 다 결과가 오기 때문에 그거는 무관하시고요. 또 하나는 이게 만약 GP도 알아야 되고 내 전문의도 알아야 되고 내지는 GP가 2명 있다. 나는 둘 다 이 피검사 겸사를 알아야겠다라고 하면 이거를 그 보면 GP한테 커피2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첨부하는 그럼 이제 그 사람도 이렇게 같이 볼 수 있도록 이제 해달라고 하면 되고요. 특히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이나 아니면 당뇨병 같은 경우에 3개월에 한 번씩 피검사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웬만하면 같은 곳으로 가세요. 왜냐하면 같은 곳으로 가야 저희가 이렇게 결과를 받을 때 이게 옆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결과가 그 이제 비교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제 그거 이제 명심해 주시면 좋겠고요. 방사선도 마찬가지세요. 이제 오른쪽이 저는 이제 그 아이메드 폼이 있어서 올리긴 했지만 이게 뭐 PRP라든지 무슨 굉장히 이제 많은 곳이 있는데 이거 역시 굳이 아이메드가 아닌 집 근처에 있는 데로 편한 데로 가시면 되고 또 역시나 이것도 만약에 내가 전문의가 알았으면 좋겠다라면은 거기다 이제 이름을 이제 쓰시면 되고요. 보통은 피검사나 방사선 폼 받으시면 바로 하시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뭐 3개월, 저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뒤에 하시면은 이 폼 때문에 다시 오시는 일이 없도록 미리 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때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1년 동안 유효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명심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이건 제가 이제 마지막 이제 슬라이드인데,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간단하게 이제 GP를 가다 이제 보셨을 때 많이 쓰시는 이런 시스템 중에 하나세요. 근데 어떻게 보면 또 단순하기도 한데, 제가 많이 하는 것 중에, 리퍼럴 까먹었어요. 뭐 하는데 까먹었어요.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이거 내가 3개월 전에 받았는데 또 쓸 수 있나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GP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아는 만큼 이렇게 쓰실 수 있는 거라서 요런 점 이제 아시면 좋겠고요. 요즘 코비드 때문에 이제 좋아진 거는 저희가 그 전자상, 그러니까 electronically 뭐 하는 것이 많아졌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텔레어스 하잖아요. 그게 영상 통화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전화로도 가능한데 이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것도 지금 하실 수가 있고요. 단지 명심하셔야 되는 거는 만약에 새로운 의사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그 프랙티스에 지난 이걸 수 있는 그 크라이테리아가 지난 1년 안에 한 번은 그 비대면 아니고 대면으로 그 의사든지 아니면 같은 프랙티스에 있는 의사라든지 간호사를 본 적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텔레스가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e-script하고 e-referral이라는 건데 그 혹시 그 처방전 같은 거 요즘은 그 문자로도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자로 오는데 그거를 이제 보면은 문자가 오면 링크가 있고 그거를 클릭을 하시면 QR 코드가 이렇게 뜨세요. 보통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이제 요즘은 많이 나아졌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QR 코드가 뜨면 이거를 그 리핏 있죠. 그 리핏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요 하시는데 그 처음 그 처방전 그 이제 전자로 그 문자로 받은 처방전을 쓰시면 그 다음 리핏은 약국에서 보내줘야 돼요. 만약에 약을 하나 드시면 상관이 없는데 두세 개 드시는 분은 좀 헷갈릴 수도 있긴 하지만 그리고 요즘 문자가 너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문자가 많이 있을 때는 그 문자 제일 위에 보면 search라고 이런 그 기능이 있거든요. 거기에 e-script 하면 이렇게 나오세요. 그래서 그런 점 이제 물어보시면 편하겠고요. 리퍼럴도 마찬가지로 요즘 제가 이메일로도 많이 보내드리고 있고 아니면 전문의한테 바로 이제 보내는 경우도 있으니까 굳이 그 비대면으로 상담을 받으시고 특히 이런 그 서류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상담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이메일이나 이런 쪽으로 받으시면 편할 것 같으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 새로운 GP를 특히 이제 GP를 만났을 때는 그, 그 내용에 따라서 웬만하면 그 longer appointment 저희가 GP가 사람마다 틀리지만 10분에서 20분이 이제 기본이고 그 이제 더 길게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부킹을 해주시면 이제 특히 본인이 만약에 기저질환이 많으신 분은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른 그 GP나 그런 이런 뭐 스페셜리스트나 이런 분한테 받은 결과라든지 편지 같은 거를 다 갖고 오시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그걸 다 공유하는 게 아니라서 그래야 이제 더 효과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환자분을 받을 수 있고요. 이제 예. 이게 한 달 이제 또
이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이제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예, 지금 쉐어 화면 좀 꺼주세요, 선생님. 네, 지금 그 채팅에 질문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 통한 것 같은데요. 네네, 가정의 선생님과 진료를 좀 오래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네, 리포트 같은 거 써달라고 할 때 시간이 짧은 경우가 있습니다. 라고 네, 했는데 네. 선생님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채팅창에 질문 올려주시면 저희가 대답, 예, 네. 해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가장 저게 도움이 되는 게 그 방법이 있으세요. 만약에 전화로 하시면 그 리셉셔니스트한테 longer appointment를 해달라고 하시면 되시고요. 아니면 요즘은 그 헬스 엔지니어라든지 헛떡이라는 온라인 그 부킹 시스템 있잖아요. 거기에 보통 의사들이 longer appointment라는 옵션이 있으세요. 그거를 이제 클릭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연세가 드시면 아무래도 기저질환이나 아니면 드시고 있는 약이나 이런 게 많아지긴 해요. 이게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간단한 거라서 이거 조금 이거 빨리 해주시면 안 돼요라고 하는데 저 입장에서 그렇지 않은 문제들이 이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리스트를 적어오세요. 환자분들이 특히 이제 연세 드신 분은 그, 그 리스트를 적어오시면 이제 내가 하고 우선순위로 그럼 우선순위로 하면 저희가 이렇게 딱 우선을 보고 시간에 맞춰서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롱거 어포인트먼트를 하거나, 예, 부킹을 좀 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한 선생님한테 계속 방문하는 거, 그래서 나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랑 하면은 얘기를 할 것이 더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분들 중에서도요, 지금 뭐 채팅창에 뭐 치는 건 쉽지 않으시면, 지금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한 4분 정도? 가정의 선생님, GP 선생님한테 보통 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셨다 하는 분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잠깐 얘기할 거는요. 예. 말씀드릴 거는 꼭 GP 리퍼럴 받아오시면은 저희들이 편지를 다시 GP한테 보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상담 끝난 후에 편지를 써서 보내드려요. 그러면은 특히 어떤 분들은 뭐 교통이 불평하다든가 휠체어 좀 힘들어서 못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한번 오시면은 그 컨설트 한 다음에 편지를 갖다가 보내드리면요. 일반 의사분한테 이거 좀 해달라. 그다음에 몇 개월 후에 이런 혈액 검사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개인으로서 그 편지를 안 받고 오시면은 그 메디케어에 해당이 안 돼서 본인이 직접 상담비를 다 내셔야 돼요. 그리고 메디케어에서 반납되는 게 하나도 없고요. 그렇게 원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러면은 일반 GP한테 제가 편지를 보낼 분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은 그 환자분은 어디에 가실지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제 분야는 제가 알아볼 수 있지만은 제 분야가 아닌 거는 못 해드리기 때문에 이게 호주에서는 사실 GP가 제일 중요한 의사예요. 그러니까 그 의사 갖다 만나실 때 이거 완전히 인베스트먼트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한테 제일 중요한 의사는 GP이기 때문에 이 GP 받는 걸 잘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GP는 항상 한 명만 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기억해 보면은 어떤 환자분들은 GP가 2명, 3명 이러신 분이 있는데 와서 문제를 얘기하시면은 어느 GP에 가서 무슨 혈액 검사 하시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저 입장에서는 그 상담 끝난 후에서 다 일일이 전화를 해보고 연락을 해봐야지 그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힘들죠, 서로가요. 그리고 이제 환자분들도 이제 좀 짜증이 나시고 저도 좀 짜증이 날 수가 있고 그러니까 one GP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딱 한 번만 네. 찾아가세요. 예, 지금 채팅으로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일반 의를 바꿀 때 새 일반 의에게 연결될 수 있도록 과거 병력을 요구할 수 있나요? 이거 누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죄송해요. 지금 손 드신 분 있는데, 예, 요거 먼저 하고 말씀드릴까요? 네네. 그러면은 제가 먼저 이거 질문자입니다. 네, 질문. 예. 네네네네. 우선은 크리스 선생님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아무래도 가정이니까 제 입으로 저는 제 생각에는 가정이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싶었지만 이제 아무래도 제 입장이 있다 보니 얘기를 못했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선은 그거는 맞으세요. 왜냐하면 그 가정의가 저희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리고 제가 가장 자부심이 있는 부분은 저희는 환자분의 대변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환자분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GP를 많이 활용하세요. 그러니까 저희는 활용을 당하려고 의대를
졸업하고 그 공부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활용을 충분히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문제로 이제 어떤 게 있냐면 환자분들이 그 GP를 바꾸실 때 미안해하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내가 미안해서 뭐 이렇게 봐도 되나 뭐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사실 제 환자분이 다른 GP를 갖고 만약 다른 분이 저한테 온다 하도 GP들은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왜냐면 결과적으로 환자분들이 더 편안하고 최고의 그냥 그 시스템을 그거를 인조이 하실 수 있다면, 그러니까 그걸 누리실 수 있다면 저는 사실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그 환자를 그 GP를 바꾼다고 하시면 그 기존에 그 GP 만나신 분 있죠. 기존의 GP 그 프랙티스에 연락을 하셔서 아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새로 GP가 있어요. 그 GP를 봤는데 내가 기존 GP의 환자로서 가서 나 바꿀 거예요. 이렇게 얘기가 좀 애매하시다 하시면 새로운 GP를 만나셨을 때 보통 저희 같은 경우에는 폼이 있어요. 그 폼이 있는데 내가 그 폼을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러니까 새로운 GP가 그 전 GP한테 그 팩스 내지는 이메일을 보내요. 그러면서 이 환자분이 이런 거를 트랜스퍼 하기를 원했으니 그리고 이제 환자분이 사인할 동의서가 있으니까 그럼 이제 보내면 이제 거기서 이제 새로운 GP한테 이제 그거를 다 보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My Health Record 이런 데 다 올라가면 좋겠는데 아직 그것까지는 안 되고 단지 이제 그런 걸 하실 때 두 가지 염두에 두실 게 첫째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거. 그게 이제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리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에 보시던 GP에서 한국 GP분은 보통 안 그러시는데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트랜스퍼를 하기 때문에 30불에서 50불 요구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것만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또 질의응답 시간이 15분 또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허정윤 선생님이 계실 거니까 또 GP에 대한 질문 있으면 그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박주만 선생님 소개를 해주세요. 크리스 선생님. 네. 이번에 두 번째 토픽은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입니다. 영어로는 이게 irritable bowel disease라고 그러죠. 근데 이걸 번역을 하면은 민감한 뭐 대장 장 질환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질환은 아주 애매하고 조금 풀기가 힘든 건강 문제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박주만 선생님한테 너무 고맙고요. 이 힘든 토픽을 제가 드려서요. 박주만 선생님은 뉴사우스웨일스 대학에서 졸업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아주 오랫동안 아끼던 후배입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생부터 알던 후배고요. 그다음에 지난 2년간에는 우리 네피언에 있는 국립병원에서 같이 일을 했는데요. 제가 아주 공개 아주 굉장히 성실하게 일하시는 걸 제가 목격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존경하는 후배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재는 로열 노쇼 병원에서 지금 펠로우로 일을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금년 공부가 잘 되시면은 앞으로 박사학위도 아마 전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Take it away. 네, 감사합니다. 자, 쉐어 먼저 할게요. 잠시만요. 어디 갔냐?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주만이라고 하고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로열 노쇼 병원에서 지금 소화기내과 연구 펠로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관한 거고요. 일단 과민성 대장증후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증후군, 그러니까 증상으로 이제 그룹된 질병이죠. 이렇게 원인이 딱 밝혀져서 이렇게 뭐 예를 들자면 뭐 심장 질환처럼 뭐 심혈관이 막혔다거나 아니면은 뭐 심장 근육이 정확히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증상, 뭐 복부 통증이라던가 복부가 팽만하다던가 아니면은 구토가 있다던가 아니면 설사가 있다던가 이런 증상이 모여서, 근데 이런 증상들이 이제 딱히 원인 뭐 감염이라던가 뭐 장염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고 이런 증상이 모여서 하나의 질환이 되는 증후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증후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은 밝혀져 있지는 않고요. 조금 이따가 제가 병리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좀 복잡하지만 조금 이게 어떤 병이구나 하는 그걸 느낄 수 있을 정도로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한국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가 않는데 영어로는 IBS하고 IBD가 상당히 이렇게 가까운 단어다 보니까 많이 혼란이 오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IBS는 신드롬 증후군이고요. 그래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고
IBD는 Inflammatory Bowel Disease라고 해서 염증성 대장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론성 대장염이라던가 염증성 궤양 그런 거가 이제 그 IBD의 한 종류고요.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IBD하고 IBS는 그 심각한 정도가 많이 다르고 치료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좀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IBS, S로 끝나는 거는 이제 좀 증후군이고 D로 끝나는 건 좀 위험하다, dangerous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약간 이건 학술적인 측면이긴 한데 이제 증상 치료에도 중요한 건데요. IBS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이제 4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크게는 변비형 그리고 설사형으로 2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이게 말하자면 이제 장이 이제 정확히 작동을 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아주 느리게 가거나 그러면 이제 변비형이 되는 거고, 아니면 장이 좀 과민하게 작동을 한다 그러면 설사형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게 만약 예를 들자면 만약에 이제 관리자가 이제 만약에 미친 것처럼 막 왔다 갔다 변비가 됐다 설사했다 하면 이제 혼합형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요. 만약에 증상이 심하지 않거나 그 학술적 분류에 분류되지 않으면은 미분류 타입으로 분류가 되기도 하는데, 이거는 좀 더 학술적인 중요성이 있는 거고 임상적으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몇 가지 이제 밝혀진 원인이 있는데요. 이제 가족력 그리고 특정 유전자 SCN5라는 유전자가 이제 문제가 있다고 밝혀졌는데요. 이것을 진단에 사용한 유전자는 아니고요. 이거는 학술적으로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발견된 공통인자가 유전자가 있다라고 밝혀졌습니다. 저기 뮤트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소거. 이외에도 이전에 감염성 장염이 심하게 오셨거나 박테리아 혹은 바이러스성 장염이 와서 그 염증으로 인해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지속되는 경우도 있고요. 스트레스 혹은 약물로 인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히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할 수는 없지만 마그네슘 요즘 많이 드시죠. 근육 스패즘 같은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많이 드시는데 이거를 드시면은 설사가 오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 옛날에 병원에서 마그네슘을 설사제로 쓰시는 경우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오피움계 진통제를 드시면은 변비가 심하게 오시는 경우가 있고요. 오피움계 진통제가 아니더라도 만약에 뭐 감기 걸리시거나 하셨을 때 약간 그 오피움 성분이 살짝 들어간 약을 드시면은 그걸로 인해서 변비가 오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식품 같은 경우는 아티피셜 스위트너라고 해서 좀 이코이라던가 아니면 요즘 무설탕 제품 많이 보시죠. 뭐 코크 노슈가라던가 아니면 스프라이트 노슈가, 그런 제품에 들어가는 아티피셜 스위트너에 의해서도 설사가 오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한 원인은 불명이지만 이제 여러 가지 가설이 있는데요. 첫째는 장내 미생물군의 이제 그 조합에 의해서 말하자면 부조화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라는 병리가 가설이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리키것이라고 해서 이렇게 세포 간의 간격이 이렇게 좀 느슨해져서 일어나는 그런 가설도 있고, 혹은 장 뇌간의 엑시스라고 해서 이렇게 장과 뇌 사이에 신경적 그 신호 체계가 문제가 생겨서 생긴다는 가설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만성 염증,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드시면 이제 아무래도 혈관이 좀 좁아지거나 플라크가 쌓여서 이렇게 피가 잘 안 돌아서 이렇게 약간 막 심한 염증은 아닌데 이렇게 약간 로우 레벨 염증이 지속되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생긴다는 가설도 있고요. 약물 통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이제 가설이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박테리아 혹은 바이러스 기생충에 감염된 이후에 치료가 된 다음에도 그 말하자면 이제 몸이 이제 그 염증이 있던 걸 기억한다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지속적인 증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담즙, 특히 그 담낭 절제술을 받으신 분들은 이제 담즙 흡수 장애로서 이제 설사가 오신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장막의 이온 채널 이상, 즉 그 스타튬이라던가 염소 채널이 있는데 그 채널의 이상으로 인해서 이제 이제 액체 흡수라던가 혹은 이제 미생물 아니면 이제 음식물 흡수가 이제 과다하게 되면서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이제 염증이 오거나 아니면 이제 붓기가 생기면서 이렇게 과민성 대장증후군 증상이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중에 이제
소위 이제 포드맵이라고 하는 음식물군이 있는데요. 이건 제가 나중에 슬라이드를 따로 보여드릴 거고요. 글루텐 이런 제품들이 이 장 안에서 이제 흡수, 소화가 되면서 그 장내 미생물군과 이제 말하자면 인터랙트를 하면서 이제 가스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소화가 잘 안 돼서 이제 부산물이 생기면서 이걸로 인해서 증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십니다. 이 외에도 이제 한국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이제 저는 이제 한국에서 급식 우유를 받았는데 다른 분들은 마시는지 모르겠는데 반에 적어도 한 10명 이상은 항상 이렇게 우유 먹고 나면 이제 배 아파가지고 배 잡고 계시는 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학우분들 중에. 이제 이런 게 이제 락토스 인톨러런스 때문에 그런 건데요. 락토스 말고도 이제 장 안에 이런 이제 단당이라던가 다당을 갖다가 이제 분해해주는 여러 가지 효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효소가 이제 결핍된 경우 이제 이걸로 인해서 이제 음식물이 분해가 잘 안 되거나 그래서 가스가 생기거나 하면은 이런 것 때문에 증상이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이제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이제 가설 제가 말씀드린 걸 이제 그래픽하게 표현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된 이 사각형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세포 간의 연접 공간이라서 세포가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어야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게 말하자면은 출입국 관리소 같은 거예요. 이제 장에는 온갖 물질이 이제 다 들어오는데 몸에 필요한 물질만 이제 받아들이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작동을 정확하게 하려면은 이 세포 간의 간격이 타이트하게 조정이 돼 있어서 딱 필요한 물질만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말하자면 입국 심사관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세포 간의 간격이 떨어지면 이제 밀수 물건 들어오듯이 이렇게 물건이 쓱 들어와서 만약에 몸에 필요 없는 물질이라던가 아니면은 몸에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들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게 꼭 박테리아가 아니더라도 음식물 중에 그 모양이 우리 몸에 있는 염증을 일으킨 건 염증 세포를 호출시키는 물질과 비슷하면은 이렇게 막 심한 염증은 아니지만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저농도로 로우 레벨로 염증이 지속되다 보면은 그게 이제 통증으로 이제 머리에서는 해석을 해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이것에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장내 미생물 병화입니다. 장내 미생물에 대해서 이제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데 장내 미생물이 이제 부산물을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심지어 장내 부산물에 의해서 이제 어떤 경우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도 바뀌거나 혹은 당뇨의 위험성도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장내 미생물에 생기는 부산물에 인해서 그것의 반응으로 인해 생기는 과민성 대장증후군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온 채널의 문제로 인해서 이제 액체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이온 흡수가 이제 불안전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이렇게 말하자면 세포에 붓기가 생기면서 그거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이제 그 붓기 자체로서 이제 증상을 발현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물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과민성 대장증후군 이렇게 검사를 해서 진단을 받는 질환은 아닙니다. 그래서 임상적 그리고 자멸 검사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만약에 증상이 있으신데 뭐 피 검사는 비교적 정상이시다. 그러면은 칼포프로텍틴이라는 검사를 통해서 염증성 대장염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외에 혈액 검사는 이제 주로 이제 이온이라던가 전해질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염증 인자들을 보는 용도로 사용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 암이 의심된다 아니면은 뭐 궤양이라던가 그런 게 의심된다 그러면은 이제 위장관이나 대장 내시경이 필요합니다. 모든 경우에 위장관 대장 내시경이 필요하신 건 아니고요. 가족력이라던가 위험 인자가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나이가 호주에서는 이제 52세 이상인 경우 이제 바이오 캔서 스크리닝 일환으로서 그 증상이 있으신 경우 대장 내시경을 받으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치료는 정말 이게 증후군이다 보니까 다양한 치료요법이 시도가 됐는데요. 오늘 몇 가지만 제가 뽑아서 골라서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식이요법, 그리고 명상치료 앱,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 그리고 약물치료 이렇게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약물치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효과가 있는 치료는 없어서 일반적으로 비약물 치료가 주로 사용되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비약물 치료로 이렇게 증상을 치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명상 치료는 최근에 너바라는 앱이 새로 나왔거든요. 이제 너바라는 앱은 이제 호주에서 만들어진 앱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은 이게 자기가 자가 명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리고 이렇게 대부분 이제 anxiety, 즉 라던가 아니면 우울한 증상을 이제 완화시켜주는 그런 앱이에요. 그래서 많으신 분들이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시고 사용을 하시는데 임상적으로 입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민성 대장근육이 스트레스나 그런 우울 증상의 원인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치유함으로 인해서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돈을 지불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모든 검사를 다 받아보시고 전문의가 다 검사 받으시고 이제 이거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인 것 같다, 아니면은 전문의를 지금 보시기 기다리시는 중이다, 그러면은 한번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앱입니다. 자, 식이요법은 이제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이제 포드맵을 피하는 다이어트가 많이 권장이 되는데요. 이게 좀 이렇게 딱 이렇게 보면 이해가 쉬운 음식군은 아닙니다. 그래서 음식 차트를 보시고 이렇게 일일이 확인을 해가면서 하셔야 되는데, 간단하게 좀 큰 맥락을 짚어보자면은 이제 발효가 쉬운 식품들, 뭐 콩이라던가 뭐 일부 곡물들, 그리고 이제 올리고당, 뭐 이당류, 이렇게 당 같은 종류 있죠. 이제 그리고 단당류, 그리고 굵은 식물이 많이 포함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발효가 돼서 가스를 일으키는 식품들이 주로 그 대부분을 이루고 있고요. 이게 한국 분들에겐 좀 권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한국 분들 많이 드시는 마늘, 그리고 저희 콩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게 그 이미지를 따온 웹사이트 이제 한국 삼성병원에서 따왔는데요. 이제 이 지금 슬라이드 캡처하셔거나 아니면 제가 만약에 원하시면은 이제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거든요. 이거 보셔가지고 참조하시면서 권장식품, 왼쪽에 있는 로우 쪽에 있는 음식을 골라서 드시면은 좀 이 증상을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한국 분들 이제 마늘이나 이제 그런 이게 기본 이제 스파이스의 기본이, 향신료의 기본이 되는 음식을 피하기는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좀 시도를 해보시고 싶으면 이렇게 한두 가지 정도 줄이는 거, 마늘을 줄인다거나 아니면은 양파를 줄인다거나 하는 시작점에서 시작을 해보실 수는 있고요. 가능하면은 영양사분과 상담해서 하시는 걸 권장드리는 게, 음식을 이렇게 막 제대로 이렇게 딱 계획을 짜지 않고 피하다 보면 영양 결핍이 생기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영양사분을 이렇게 끼고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은 섬유소인데요. 섬유소는 이제 변비에도 도움이 되지만 설사가 있으신 경우 이제 벌킹 에이전트라고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대변을 갖다가 조금 더 솔리드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모든 이제 섬유소가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임상적 연구에서 증명된 거는 수용성 섬유소 그리고 비발효성 섬유소만 효과가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실리우머스크, 즉 메타뮤실, 그리고 오트, 브렌, 발리, 보리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콩 아까 제가 드시지 말라고 했는데 콩 같은 거에 들어있는 섬유소가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이 섬유소를 드시다 보면은 이렇게 또 배가 이렇게 좀 부어오른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양을 좀 줄이시거나 아니면은 다른 종류의 섬유소를 드시는 것으로 시도를 해보실 수 있고요. 만약에 증상이 너무 심하시다 그러면은 이제 다른 이제 치료 방법을 사용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의외로 잘 알려진 치료 방법인데요. 페퍼민트 오일이 이 스무드 머슬, 그리고 근육을 갖다 이완시키는 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상적으로 이제 이것도 연구가 된 분야인데요. 복통 증상, 특히 그 과민성 대장증 중에 복통 증상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단 이 페퍼민트 오일을 그냥 드시면은 역류성 식도염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식도염이 이렇게 생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으셔서 이 민텍과 같은 엔테리코틸 제품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그 광고 보시면은 살아서 장까지 간다 뭐 그런 광고 많이 보셨죠. 그래서 이 태블렛은 이제 진짜 살아서 장까지 가는 그런 페퍼민트 태블렛이어서 딱 소장 그리고 대장에서만 작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처방전이 필요하신 게 아니고 약국에서 손쉽게 구매하실 수 있고요. 이 제품도 역시 이제 잘 맞지 않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제 그러시면은 좀 시도해 보시고 잘 안 맞는다. 한 1, 2주 시도해 보시고 잘 안 맞는다 그러시면은 이제 다른 치료 요법을 사용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정말 많은 제품이 있고 요거트도 많고 정말 여러 가지 제품이 있는데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있어서는 여태까지는 이제 임상정 실험을 통해 효과가 입증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참 프로바이오틱스 하면 여러 가지 이제 뭐 스트레인이 많이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렇게 증명된 부분은 없고요. 만약에 좀 드셔서 좀 정신적으로 위안이 된다거나 아니면 속이 편한 것 같다 그러면 뭐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해롭지는 않으니까요. 약물 치료는 저희가 이렇게 지향하진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약물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 전문의 관리가 필요하시고 대부분 소화기내과 전문의 방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증상이 미미한 경우 이제 변비성인지 설사인지에 따라 지사제 혹은 설사제를 통해서 이걸 갖다가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그걸로도 조절이 안 되거나 아니면은 통증이 정말 심하다 그러면은 아미트리틀린과 같은 신경성 치료제가 이용되기도 합니다. 이거를 사용하면은 일부 환자분들이 저한테 우울증이 있다고 이걸 주시는 건가요? 이렇게 막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장하고 뇌 사이에 신경세포가 이제 전달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증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좀 약간 완화시켜주는 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는데 이제 명상하시는 분들 다 아실 텐데 이제 장에 정말 엄청나게 많은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장 자체에. 그래서 그게 그만큼 많이 있다는 건 정말 장 자체에 만약에 뇌가 있는 것과 거의 유사한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뇌에 문제 있으면은 그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스트레스 있는 게 장 증상으로 발현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은 걱정거리가 이제 말하자면 이제 설사로 발현되거나 그럴 확률이 높다는 거죠. 다른 장기들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신경치료제를 이용해서 그런 이제 작용을 갖다가 이제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울증 치료에 사용되는 양보다 상당히 적은 양으로 치료를 하고요. 그래서 그 양에서 이제 조절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상으로는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복용량을 늘리지는 않습니다. 이외에 정말 여러 가지 약물들이 있는데요. 뭐 프라콜프라이드, 루비프로스톤, 리나크로타이드, 플레카나타이드 이제 정말 어려운 이제 용어들인데요. 이제 이게 브랜드 네임이 없어서 현재 호주에서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호주에서는 현재 일부 약물은 이제 호주 약물청에서는 이제 사용 허가가 났는데 PBS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PBS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거는 이제 호주 정부에서 이 약물에 대한 지원이 안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전 비용을 갖다가 환자분이 지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부 약물 같은 경우는 뭐 한 달에 뭐 10만 원 이내로 해결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어떤 약물은 진짜 몇백 불까지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약물들은 이렇게 많이 사용되지는 않고 그나마 사용되는 약품이 제가 처음 말씀드린 프로칼로프라이드 제품이 이제 설사가 심한 경우 이제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약품들보다는 이제 다른 치료를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치료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드리자면은 과민성 대장질환과 염성성 대장질환은 많이 다르고요. 그래서 IBS하고 IBD 잘 구분해 주셔야 되고요. 특히 GP선에 가서 보실 때 제가 IBS 있다고 들었어요. IBS인지 IBD인지 정확하게 확인해 주셔야 돼요. 정확한 원인은 불명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몇 가지 가설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만약에 식이요법이나 이런 간단한 요법을 통해서 증상이 가라앉으시면 괜찮으신데 증상이 이제 1, 3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아니면 위험이 이제 뭐 살이 빠지신다거나 아니면 진짜 뭐 통증이 정말 많이 심해진다거나 그러시면은 가급적이면 빨리 가정의를 방문하셔가지고 GP 방문하셔서 소화기내과 리퍼럴을 받으시거나 아니면은 다른 치료 요법을 사용해 보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암과 같은 가족력이 있으시면은 가급적이면 가능한 빨리 소화기 내과 전문의를 진찰을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대장암이나 위장암이 정말 증상이 정말 다양한 증이고 말기에 가지 않는 이상은 증상이 이렇게 심하게 발현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나이가 50세 이상, 45세 이상이신 경우나 아니면 가족력 있으신 분들은 가급적이면은 소화기 내시경이나 대장 내시경을 받아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대부분의 경우 과민성 대장질환의 경우 대증 치료 증상 완화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스트레스를 제거할 수 있는 뭐 운동이라던가 그런 뭐 명상이라던가 다양한 방법이 있으시다면은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정신적 완화를 통해서도 증상이 완화되는 거를 갖다가 보실 수 있습니다. 식이요법을 진행하신 경우에는 영양사 선생님과 가급적이면은 상담을 진행하시는 거를 권장드리고요. 만약에 진행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포드맵 다이어트가 제일 임상적 연구가 많이 된 포드맵 다이어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간 조금 넘어갔는데요. 질문 지금 채팅창에 나와 있고 이메일로 받은 질문 몇 개 있는데 일단 일단 이메일로 받은 질문 먼저 설명드릴게요. 음. 네. 네, 아이고, 말씀해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네, 채팅창에 올렸는데, 예, 해주세요. 네. 첫 번째는 이제 75세 여성분이신데 하복부에 항상 3분의 10 정도의 통증으로 핫팩을 대고 지내며 밤에는 통증 때문에 잠에서 깨기도 합니다. GP 선생님께서 과민성 대장근독은 장유착일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답답하고 꽤 오래된 증상입니다. 매운 것, 기름진 음식 후에는 더욱 증세가 심합니다. 성실한 답변 고대합니다. 라고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먼저 아무래도 저희는 소화기내과니까 대장 내시경을 받아보셨는지 궁금한데요. 만약에 받아보셔서 이상이 없으셨다면은 혈액 검사나 이제 CT와 같은 복부 영상 검사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장 유착 같은 경우 이제 장 수술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복부 수술 전에 받으셔서 장과 장 사이 혹은 장과 다른 장기 사이에 이렇게 섬유화가 진행돼서 이렇게 붓는 증상이거든요. 장 유착이 심하게 되면 이제 장에 이제 옵스트럭트 이렇게 막혀가지고 이제 변을 못 보시거나 아니면 이제 심하게 통증이 오실 수 있어요. 근데 저거는 이제 제가 CT나 아니면은 이제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하복부에 통증이 있으시면은 보통 여성분들은 특히 자궁 및 난소 질환도 있으실 수가 있거든요. 젊으신 여성분들은 이제 엔도메트리오시스 같은 거에 의한 증상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난소 오베리안 시스트 같은 것 때문에 증상이 오시는 걸 수도 있으시거든요. 근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암과 같은 위험이 좀 있으시니까 일단 CT라던가 아니면 적어도 이제 만약에 그 방사선 노출이 좀 꺼려지시면은 적어도 이제 초음파부터 시작하는 게 좋지 않으실까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그거가 다 이제 제거가 그런 위험 인자가 다 제거되신 다음에는 이게 매운 것, 기름진 음식 다음에 심하다고 하셨는데 이게 기름진 음식을 드시면 아무래도 이제 소화가 많이 힘들거든요. 이게 저희 몸에서만 소화가 힘든 게 아니고 이제 미생물들도 이제 기름진 음식은 소화가 매우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가스가 많이 발생하세요. 가스가 많이 발생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이런 통증이 많이 발생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경우에는 이런 말 하시면 싫어하시겠지만 이제 이런 위험 요소 음식을 갖다가 좀 양을 줄이시거나 아니면은 어떤 경우에는 이제 뭐 이건 임상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지만 이제 페퍼민트 티를 드시거나 아니면 뭐 뜨거운 차를 드시면은 좀 완화가 되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드시고 나서 이렇게 씻어내는 차원에서 이렇게 뜨거운 물 하건 차를 드시면은 증상이 좀 완화된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기름진 음식은 이제 장에 많이 붙어서 이게 소화가 잘 안 된다는 게 이제 잘 안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기름을 손에 묻혀도 잘 안 떨어지잖아요. 이제 비누로 씻어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희 곱창 같은 거 드실 때도 음식점에서 이제 세제로 씻어내는데 저희 몸 안에서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씻어내는 차원에서 이제 뜨거운 물로 이제 좀 녹인다라는 생각으로 드시면은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위험한 질환들, 암 같은 거, 뭐 염증성 질환 같은 거 이제 제외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이제 식이요법을 좀 바꾸는 쪽으로 해서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클리닉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내가 평생 이걸 먹어왔는데 왜 갑자기 증상이 생기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예. 네, 그래서 미생물 같은 거가 계속 몸의 상태에 따라서 나이가 들거나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증상이 새로 발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이렇게 고정된 상태로 가지가 않는다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음. 시간이 좀 많이 좀 지체되고 있는데 계속해도 괜찮은가요? 네네, 요거 네, 질문 두 개 마저 답변해 네, 주십시오. 예. 네. 예, 제 신경성 위산과다 증상 및 치료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이거는 과민성 대장 질환과는 관련이 없고 이제 역류성 식도염인데요. 예, 관련된 건데요. 이제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위산에 의해서 발생된다고 이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위산 때문에 발생이 되고요. 이제 이런 경우 이제 산을 제거해주는 이제 개비스콘이라던가 아니면은 말렌타 같은 걸 드셔서 컨트롤 하실 수도 있고 이 외에 이제 넥시움이라던가 아니면 소맥 같은 이제 이 제품들이 전에 처방전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오버 더 카운터로 구매가 가능하신 제품들이거든요. 이 제품들은 PPI라고 해서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위산이 분비되는 그 이온 채널을 갖다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제품들이세요. 그래서 이 제품들은 중요한 게 산이 나오거나 드시면 효과가 없으세요. 왜냐하면은 산이 나오는 거를 방지하시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드시려면은 음식을 드시기 한 30분 전에 드셔서 산이 나오는 걸 막아주셔야지 이제 증상이 안 나타나세요. 어. 근데 이게 위산성이 아니고 비산성 역류성 식도 질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약간 과민성 대장증과 비슷해요. 산이 없는데도 증상이 심하게 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성격이 예민하신 분들도 있고 뭐 진짜 그냥 덤덤하신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식도도 비슷해요. 그래서 정말 그냥 물만 닿아도 이렇게 확 반응하는 식도도 있고 그냥 산이 막 올라오는데도 전혀 막 산이 올라오고 심지어 염증이 나가지고 갈라지는데도 전혀 증상이 없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일단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일단 위산 역류성 식도염 증상 있으시다 싶으시면은 첫 번째 하실 거는 만약 흡연하시면 흡연을 끊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담배 피시면 이제 속이 좀 편안해지시고 정신이 좀 나아지시는데 문제는 저기 식도에 있는 저희 괄약근도 이렇게 풀어져요. 정신 풀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괄약근이 풀어지면은 이제 위에 있는 모든 이제 음식물이라던가 이제 산이 거꾸로 올라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금연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음주도 안 하시는 게 좋으세요. 왜냐하면 술 드시면 비슷한 영향을 미치시거든요. 그리고 과식 자제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리고 식사하시고 나서 간단하게 운동을 하시면은 이제 연장 운동을 도움을 줘서 이제 위 안에 있는 이제 음식물의 양을 갖다가 이제 미니마이즈 함으로써 이제 역류되는 음식량을 좀 미니마이즈 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음식 드시고 바로 주무시는 분들 있으시면은 저도 가끔 그렇게 하긴 하지만 추천드리진 않고 음식 드시고 나서 좀 이렇게 앉아서 TV를 보시든 넷플릭스를 보시든 뭐 저희 컨퍼런스를 보시든 좀 보시면서 한두 시간 정도는 앉아 있는 게 좋습니다. 운동을 하시면 좀 더 좋고요. 한 30분 정도 산책 갔다 오시면 더 좋으세요. 만약에 제산제 드셔서 이렇게 증상이 완화가 안 된다 그러면은 소화기내과 전문의를 보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만약에 그런 경우엔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위산 역류 혹은 그 역류 테스트를 해서 이게 산성 역류인지 아니면 비산성 역류인지를 판단을 해서 저희가 또 다른 처방을 드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야르스 허니아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위가 이렇게 다이프래금 장막 위로 이렇게 올라온 경우 수술로 인해서 그걸 갖다가 치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치료를 하면 이제 위산 역류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만약에 제산제를 드셔보시고 증상이 완화가 안 되시면은 GP 선생님 보시고 소화기내과 전문의 선생님 보시는 쪽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장 용종 제거와 아주 소량의 출혈이 있어요. 용종 제거 전에도 있었는데 지속되고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라고 질문 주셨는데 이분은 먼저 내시경 하시는 의사분과 좀 상담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왜냐하면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용종 제거 후 소량 출혈이 있는 경우 보통 1주에서 2주 내로 보통 완화가 되는데요. 큰 용종이 아닌 경우는 출혈이 있을 일은 거의 없는데 이런 경우 아마 대장에 다른 출혈 원인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헤모로이드 그러니까 헤모로이드가 있으신가 하시면은 아니면은 뭐 장염이 있으셨다거나 하면은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이제 출혈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조그만 출혈이 있고 그러면 변비가 있거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헤머로이드 치질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음. 하지만 일단 수술을 받으셨으니까 일단 제가 권장드리고 싶은 거는 내시경 하신 선생님과 상담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쉐어 스크린 이제 멈춰주시고요. 네. 다른 질문이 2개 좀 더 있는데 여쭤볼게요. 네. 예. 아까 그 오피움계 네. 그 진통제 상품명이 어떤 거가 있는지. 네. 예. 상품명은 이제 저희가 잘 드셔본 일도 있을 텐데 코딘이라고 그래서 코딘. 코딘은 네. 상품명이 코딘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코딘이라서 보통 EIN으로 끝나는 제품들이 오피움계 제품들이거든요. EIN. 예. 네. 그래서 감기약 같은 경우는 폴코딘이라고 그래서 이제 기침을 방지하는 용도로 사용되는데 보통 그 약 같은 경우는 아마 다른 감기약 성분이랑 섞여 있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음. 그거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그 외의 약은 다 처방전이 필요하시니까 그런 경우는 다 아마 의사 선생님분이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이게 오피움계 약이다. 그래서 뭐 엔돈이라던가 뭐 타진이라던가 타진은 상품명이죠. 그런 예. 약품들을 드시면은 이제 좀 변비가 심하게 오실 수가 있으세요. 네. 예. 예, 그래도 하나 더 여쭤볼게요. 네. 명상 치료에 아까 말씀하신 너바라고 하셨는데요. 네. 예, 이름이 정확하게 NIR인가요? NERVA. NER. 네. NER. Nerve A. 네. Nerve A. 네. NERVA. 이 네. 명상 치료에 네. nerve이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혜미 최님 아까 질문하시려고 했다고 하시는데 혹시 질문 아직도 있으신가요? 혜미 최님? 예, 지금 네. 예. 질문, 네. 질문하세요. 올라온 네. 질문이랑 똑같은 케이스에 용종 제거를 했는데 네. 지속적으로 조금씩 그 혈액이 새 나오고 있는데 평소에는 안 그러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걸음을 걸으면 산책을 1시간 정도 하면 그 증상이 생겨요. 평소에는 그 증상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그거 여쭤보고 혹시 싶었는데 치질이 있으신가요? 전혀 없어요. 아, 그러세요? 용종이 그 수술 전에도 그렇고 수술하고 나서도 그 증상이 있어서 저도 그게 좀 꺼림직했는데 이렇게 다른 분이 질문 똑같이 해주셔서 그 일반적으로 있는 현상인가 지금 그런 생각이 보통 용종 절제 후에는 지속적으로 출혈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용종 절제 후 발생한 출혈 경우 보통 1주에서 2주 내에 발생하고 그 이후에는 매우 드물게 발생하거든요. 네. 용종 사이즈가 큰 경우에는 드물게 그 이후로 출혈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네. 만약에 시술한 지 한 진짜 2, 3개월 이상 되셨으면은 제가 보기에는 다른 원인으로 인한 출혈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네, 계속 그게 네, 돼서 전 지금 한 1년 정도 가까이 됐는데도 지금도 약간씩 출혈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이 여기 물어보면 좀 창피할까 봐 물어보기 네. 죄송한데 혹시 프롤랩스 같은 거 있으신가요? 이렇게 장이 이렇게 좀 내려앉아 있다던가 그런 거는 없으시죠? 그런 네, 건 네. 없고요. 예. 한국에서도 음, 수술을 10년 전에 했었는데 네, 그때는 깨끗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네, 작년에 했는데 올해 1년이 됐는데도 같은 증상이 있어서 좀 네. 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운동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스트레인 하고 나서 증상이 생기는 거 봐서는 네. 내치액이 있으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치질이 보통 외부에만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내치질이 있고 외치질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리고 내치질인 같은 경우는 이제 대장 내시경 할 때 보통 보이긴 보이는데 이렇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리포트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만약에 리포트를 다시 이렇게 확인하셔서 혹시 치질이 있는지 리포트가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네. 만약에 치질이 있으셨으면 제가 보기엔 치질로 인한 출혈 확률이 높으실 것 같으세요. 음. 그 외에 다른 가능성으로는 혹시 변비 좀 심하신 편이신가요? 저는 그러지 전혀 그런 않으시고. 건 없어요. 네. 예. 예. 이렇게 변에 이렇게 딱딱하거나 그러진 않으시고요. 네, 전혀. 예. 예. 음. 전혀. 점점 개인 상담이 힘들어하시네요. 그래서 네. 제가 더 말씀드리면 좀 네. 창피하니까 제가 네. 보기에는 검사 받은 상님한테 한 번 더 네. 연락드려서 예, 네. 왜냐하면은 만약에 보셨는데 리포트에 안 쓰셨을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네. 치질을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심한 질환은 아니니까 리포트에 가끔씩 이렇게 누락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혹시 제가 치질이 있었나요? 이렇게 네.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치질로 인한 거라면 방지 차원에서 지금 변비 없으시다고 하셨는데 변비 생기지 않도록 계속 주의하시고 네. 운동하실 때 조금씩 나오는 거라면은 제가 말씀드린 건 확실히 이제
그 장을 통해서 나오는 거는 확실히 확인을 하셨는지도 질문을 드리고 싶긴 한데, 아, 네, 그렇구나. 네, 혹시 다른 곳에서 나온 건 아니면 좀 확인해 보는 건 중요하실 것 같으세요. 예. 네. 예, 그리고 거기까지 하고 네, 예, 알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내비가 말씀드리면, 되기가 필요할 것 네, 같아서. 여성분들은 이제 그 펠빅 플로어가 이렇게 애 낳고 이렇게 예, 다른 원인이 있을 산고하시다 수 보면 있죠. 좀 이게 늘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모르시게 이렇게 내려앉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정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네, 네, 제가 네, 잠깐 그 네, 좀 추가할 수 있을까요? 네, 네네, 네, 네, 네. 예. 그래서 만약에 그냥 1 년이나 그렇게 지속되셨다면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우선은 이렇게 말씀하실 때 뭐 운동 뒤에 이제 그런 히스토리도 되게 중요하긴 하는데 간혹 이렇게 피가 "내가 출혈이 있어."라고 하시면 요즘 사진기 다 갖고 그 핸드폰 갖고 계시잖아요. 고거를 찍어 주시고 그러니까 아까 지금 박주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장인지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다른 이제 곳도 좀 생각을 해야 되니까 우선 그거를 좀 적으시고 사진을 찍어 오시고 요런 거는 GP한테 물어보시면 좀 더 이게 그럼 장이 아니면 다른 부분일 수 있을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프롤랩스나 이런 거 좀 확인 가능할 것 같아요.